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가장 궁금해하는 섹터는 반도체랑 전기차가 아닐까 싶어요. 네. 이 두 섹터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래도 미국이 지금 밀어주기 있기 때문에 한국은 배터리다 뭐 이렇게 얘기하긴 하셨는데. 네. 근데 그게 이제 어쩔 수가 없죠. 배터리는 이제 중국을 견제할 수밖에 없으니까. 결 자체가 틀리잖아요. 중국은 LFP고 우리나라는 MCM 구조를 갖고 있다 보니까. 근데 그건데 물론 이제 그걸 어떻게 또 다시 또 우리나라도 LFP로 전환할 것인가. 뭐 이것도 사실 숙제인데. 근데 결국에 모두가 얘기하는 게 LFP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또 말하던데. 그게 이제 자원 때문에. 이게 IRA법 때문에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 LNF도 마찬가지고 포스코도 결국은 중국에다가 유한공사를 둬가지고 거기서 자원 수집할 수 있게 이제 조치하는 공사라든지 이런 걸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뭐 극복할지는 모르겠으나 그건 이제 그분들의 이제 숙제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우리가 봤을 때는 2차 전지밖에 대안이 없다고 봐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시장 자체가 뭐 숫자 밸류로 계산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은 철저하게 수급적인 논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차 전지가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요인들은 최근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반도체 차익 실현 물량을 에코프로도 100만 원 넘어가면서 그 공매도 스퀴즈 터졌잖아요. 약간 지금 어디 뿌띠크가 터졌다 뭐 이렇게 얘기 나오면서 그거를 반도체 차익 물량을 이용해서 환매수를 때렸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오히려 역으로 공격했다. 그러니까 지금은 철저하게 밸류, 숫자 밸류로 따지는 장세는 아니고 그냥 수급의 논리다. 네, 수급의 논리로 결정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20일 날 미국장 기준으로 급락이 나왔던 배경인데 필반이 거의 폭락 나왔거든요. 한 6월 15일자 기준의 고점을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갔다가 지금 여기까지 다시 내려온 상황이에요. 하루 만에 이걸 다 꺾였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TSMC CEO의 발언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TSMC CEO가 소배 판매 관련된 부분들은 이거는 실적 숫자 찍히긴 좀 어렵다. 그리고 AI 수요 부분 계속해서 증진돼서 24년도 가을이나 말 정도야 돼야지만 해소가 된다. 워낙 그게 수요가 많다 보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전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난 것처럼 AI 쇼티지 난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 그거를 가지고 지금 시장이 뭔가 좋은 뉴스로 포장하게 생각해가지고 한다면은 그걸 호재로 받아들이겠죠. 근데 예전에 우리 현대차 잘 나갔을 때 막 올라가서 현대모비스 상치고 막 그때 막 현대차, 기아차 막 얘기했던 분들의 주장이 뭐냐면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가 났기 때문에 차량 가격에 대한 프리미엄에 얹혀서 많이 판매가 될 거다. 이 사람들이 있었고 아니면 뭔 소리냐? 만들지 못하니까 자동차 업계는 악재다. 공장이 안 돌아간다. 그래서 근데 결국은 뭐예요? 악재였잖아요. 악재로 판단했잖아요, 시장은. 왜냐하면 만들고 싶은데 못 만드니까 막 그 상황에서 공장도 잠깐 가동 살짝 중단해주고 현대차에서 21년도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상반기 때.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면 그게 맞겠죠. 근데 만약에 부정적으로 수급적인 논리 해석하면은 후자로 갈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너무 그 믿음이 강하세요, 이제. 바이더 딥에 대한,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뭔가 RSI 지표가 과매도권 들어가면은 사면 무조건 먹어. 그러니까 지금 조금 걱정되는 게 뭐냐면 개인 투자분들이 또 다른 뭔가 장세가 펼쳐지기 직전에 그런 모습의 절정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드리고 싶은 말씀이 어떻게 계속 가요? 못 갑니다. 에코프로 마찬가지고. 저는 이제 2차 전지를 TV방송에도 마찬가지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25년도 초까지는 수요 공급 역정 현상이 발생할 때까지는 보유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많이 땡겨 쓴 건 사실이잖아요. 사실 그 부분을 보면.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2차 전지는 일단 지금 7월 21일이니까 저는 이제 8월 말 중순 또는 9월 초까지는 일단은 계속 순환매 돌면서 땡길 것이다. 오늘도 TV에서 뭐 얘기하고 나오냐면 타이거 2차 전지 소재 ETF를 추천하고 왔어요. 네, 왜냐면 지죽박죽이잖아요. 어느 날은 뭐 포스코 올라갔다가 어느 날 에코프로, 오늘 지금은 에코프로도 올라가고 포스코 올라가고 뭐 코스모그룹 좀 더 쉬어주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차라리 그럼 모르겠다고 싶으면 그냥 2차 전지 ETN이라든지 2차 전지 소재 ETF를 사는 게 훨씬 더 낫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그게 언제까지냐면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죠. 뭐 언제가 고점이다, 24년도 언제다, 25년 고점인데 저는 일단 올해 고점을 언제로 보냐면 그러니까 에코프로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이 확정되거나 상장했을 때 그때가 이제 어느 정도 2차 전지가 올해 고점을 찍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나서 좀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8월 말, 9월 초에 이제 2차 전지 그쵸. 관련 종목들 두고 계신 분들은 슬슬 정리를 해서 어떤 섹터에 어떤 종목으로 갈아타기를 하면은
완벽한 하반기 전략이 될까요? 그러니까 에코프로를 만약 그걸 판 자금으로 뭘 하냐면은 그러니까 상장 일정이 확정됐을 때 수급을 보시고 그리고 상장 청약 경쟁률도 같이 보셔서 거기서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가 이 수급을 다 빨아들일 수 있어요. 예전에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할 때 그 효과가 네. 나올 겁니다. 지금 뭐 4조, 3조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게 그때 되면은 시장가치 5조, 6조 막 밸류 찍어버릴 거거든요.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판별로 뭘 하느냐라고 살펴봤을 때 저는 일단 국내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탑픽 종목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조선에서는 현대미포조선과 삼성중공업 투탑을 보고 있다. 근데 현대미포조선은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이제 즐겨 보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네. 근데 삼성중공업이 1등이고 2등이 현대미포조선이다. 삼성중공업이 1등인 이유는 정말 단순한 논리예요. 뭐냐면 21년도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대한민국 상장 역사상 최악의 짓을 한 기업이 바로 삼성중공업. 맞아요. 네. 뭔지 아실 거예요. 그때 당시에 감자, 유상증자에서 두 난리가 가지를 났죠. 동시에 때렸어요. 그러면서 쉽게 얘기해서 재무건전서를 다이어트를 확 시킨 거죠. 구조조정도 단행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보면 삼성중공업이 지금 이제 선주들한테 콜업을 받아가지고 계속 선박 계약, 지난번에 컨테이너선 16척 관련된 부분들 계약도 체결되고 그런 부분들이 쌓여간다고 보시면 좋을 거기 때문에 오히려 조선 쪽이 좀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는 좀 플러스해서 또 뭐 유가 관련된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 게 유가가 계속 올해 상반기 때 60불 후반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쥐도 새도 모르게 다시 또 76불, 80불 가까이 또 올라가서 또 여기서 견지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유가를 100불 이상으로 바라봤던 뷰는 골디락스였고 골디락스를 어떻게 진행할 거냐 지정적 리스크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또 이 우러 전쟁이 더 격화될 가능성을 보고 있고 안 끝나요. 이거는 제가 볼 때 쉽게 끝날 문제가 아니고 이제부터 러시아가 그거를 무기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기화하면 어떻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반사를 볼 수 있는 게 뭐 에너지도 에너지겠지만 에너지 또 튈 거예요. 밀 가격도 마찬가지로 또 튈 거고 또 그 장세가 나올 텐데 단기적으로 그때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무기화하면은 그때 조선주들이 막 한창 날아갔을 때 작년에 날아갔을 때 그 이유가 뭐냐면 무기화해 버리니까 우리나라 그래서 조선과 해운이 그때 올라간 거예요. 그거에 대한 반사 효과를 볼 수가 있다. 그건 단기적 모멘텀이다. 근데 중요한 건 골디락스를 염두에 두고 있는 장세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골디락스 장세를 즐길 수 있을 거는 분명한 거는 솔직히 저는 포트폴리오의 비중 70%를 미국 쪽에다 옮기는 게 훨씬 더 낫다. 개인적으로 본다면은 엔비디아. 엔비디아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번 조정을 잘 이용해서 잘 담아보시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왜냐하면 엔비디아를 미국에서 탑으로 보는 게 뭐냐면 아까도 제 TSMC CEO 말씀드렸지만 다음 분기 실적 잘 안 나올 거예요, 엔비디아. 그거예요. 광산에 가서 금을 캐러 가는데 옆에서 광산 인부들한테 청바지를 팔아야 되잖아요. 그 역할을 하는 게 엔비디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광산 캘 수 있는 도구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엔비디아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가서 금을 캐든 안 캐든 그 옆에서 물 팔고 뭐 팔고 뭔가 보조도구를 팔 수 있는 게 엔비디아 역할인데 엔비디아가 아예 그냥 못을 박았어요. 제스마 회장이 뭐라고 했냐면 더 안 만들겠다고 했어요. 그 안 만든다는 건 뭐냐면 굳이 무리해서 캐파 증설을 안 하겠다. 그냥 지금 있는 걸로 팔고 이걸로 니들 쓰든지 말든지 중국 뭐 시장에서 이거 뭐 니들 웃돈 주고 사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수요는 늘어날 일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쉽게 공급이 얘기해서 딱 제한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에르메스가 왜 명품이 됐을까?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장인 정신이죠. 그러니까 몇 개 안 만들고 엔비디아가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포토 사이트에다가 H100이라고 한번 모델을 쳐보시면요. H100이 인공지능 AI 반도체 클라우드의 가장 최상위 트림이거든요. 그거 하나 얼마인 줄 아세요? 5천에서 8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뭐 제네시스 벤츠 E클래스 값 나가는 거죠. 최상위. 근데 지금 인공지능 챗GPT든 뭐든 클라우드 서비스 할 때 뭔가 가장 필요한 게 H100 모델인데 최적화된 H100 모델인데 이 H100 모델이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이 야 요거를 이렇게 옮겨봐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 반도체 칩이 1.5개가 필요해요. 용량이. 그 H100 모델이 1.5개 필요하면은 이거를 한 개에다가 절반을 잘라서 쓸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2개 사야죠. 2개를 살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엔비디아 젠슨왕 회장이. 머리 좋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 마진에 대한 부분들을 노린 거죠. 우리 프리미엄 얹혀서 팔겠다고. 뭐 그거를 삼성전자가 파운드를 받는다, 어쩐다 얘기하는데 어제 그 뉴스가 보도됐죠. 뭐라고 했냐면 한국 언론을 믿으세요? 라고. 근데도 웃긴 거는 지금 막 또 그 관련주들이 또 올라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 약간 수급적 논리다. 근데 엔비디아는 진짜 반드시 사야 될 종목 중에 하나다. 조정 나올 때. 근데 부담되면은 아시잖아요. 그냥 미국 나스닥 레버리지.
S&P 500 레버리지. 그냥 그런 것만 딱 사놓고는 가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리하자면 국내에서는 굳이 뭐 2차 전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8월, 9월 사이다. 말씀드렸고 올해 고점이 나올 가능성은. 그리고 그거 말고도 만약에 다른 쪽에 기회 찾고 싶으면 저는 조선, 거기에서 현대미포조선,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 이렇게 두 가지. 그냥 플러스 해운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웬만하면은 미국 ETF, 추종 ETF다가 담아서 25년도 상반기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두 번째 시행할 때까지 중립금리 도달하고 그때까지 레버리지 무조건 들고 가셔야 된다. 여기가 오히려 텐버가 나올 거예요. 미국에서. 그리고 지금 금리 인하에 보너스로 하나 더 드리면 금리 인하에 베팅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네, 키움증권 거래 상위 종목 중에서 TMF라는 20년물 금리 인하 관련된 부분을 베팅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게 금리 인하 베팅 상품이에요. 3배짜리, 3X짜리. 우리나라 사람들 3X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2X도 아니고. 그거 절대로 못 올라옵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면 지금 막 유튜버들한테 이런 분들이 지금 소음들이 뭐냐면 다 금리 인하 생각, 지금 벌써 중립금리 도달했어요. 그리고 금리 인하 뒤에 생각하고 있어. 우리 연말까지 금리 인하 갈 거다. 역사적으로 금리 인하는 연준 역사상, 100년 역사상 여태까지 금리 인하, 중립금리 도달하고 언제 했냐면 정확하게 통계상 9.7개월 뒤에 했습니다. 아직 먼 얘기구나. 그러면 만약에 7월 달에 중립금리 빨리 도달했다고 선언한다고 해도 내년 3월. 근데 제가 볼 때는 8월이나 9월 달에 선언할 거거든요. 그럼 내년 여름이죠. 그냥 그때 또는 어느 정도 내년 한 겨울 때까지는 아마 중립금리 이렇게 도달될 거 계속 지속되다가 이제 뭔가 이제 분위기가 좀 너무 안 좋아질 것 같아요. 고금리 너무 유지하면 또 안 좋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금리나 시간이 나오면 그때가 이제 끝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하반기 포트폴리오를 좀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 저희가 신매라고 부르죠. 네. 신매를 모셔서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아주 유익한 정보가 되셨길 바라겠고요. 우리 신강서 매니저는 매일경제TV에서 또 볼 수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 많이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